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 리브레2, 덱스콤 G7, 케어센스 에어, 바로젠핏. 혈당 걱정이 돼서 큰 마음 먹고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기로 했는데 어떤 걸 사면 좋을지 기준이 없어서 고르기가 생각보다 어려우셨을 거예요. 또는 막상 구매해서 착용까지 해봤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100%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달면 혈당 패턴도 볼 수 있고 생활습관 교정에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해서 기대했다가 며칠이 지나면 혈당이 얼마 올랐네, 오늘은 덜 올랐네 하며 혈당만 관찰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기 쉽습니다. 결국 비싸기만 하고 별로 효과 없네 라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연속 혈당 측정기를 30번 넘게 사용하면서 알게 된 활용 팁들과 몰라서 혈당기 값 날렸던 실수들, 그리고 최근에 너무너무 좋아진 어플들 소개까지 영상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처음 쓰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제품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광고 협찬 아니고요. 제가 다 직접 결제해서 사용했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요. 중간중간에 정리 화면을 넣었으니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다가 정리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무료 자료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많이들 알고 계시죠? 연속 혈당 측정기는 말 그대로 연속적으로 혈당을 측정해서 보여주는 기계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손끝을 찔러서 재는 혈당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혈당의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기계입니다. 이렇게 작은 기계를 팔이나 복부에 부착시키면 2주 정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식사 후에 혈당이 얼마나 오르는지, 운동하면 어떻게 떨어지는지, 그리고 밤에 자는 동안에는 혈당 변화가 어땠는지, 평상시에 내 생활 패턴에 따른 혈당 변화를 한눈에 전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자가 체열을 했을 때 혈당값과 연속 혈당 측정기를 통해 나온 혈당값이 오차가 있어서 부정확하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체열 혈당계는 손끝에 모세혈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직접 측정하는 반면 연속 혈당 측정기는 혈액의 포도당 농도를 직접 재는 게 아니라 센서가 피부 아래에 있는 요 간질액의 포도당 농도를 측정해서 혈당을 간접적으로 추정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두 혈당값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오차를 허용하고 설계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시간 차이로 인한 오차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포도당은 혈액으로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간질액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5에서 10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프리스타일 코리아 유튜브 사이트에 좋은 자료가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에 비유해서 혈당을 설명했는데요. 앞칸이 BG, 즉 우리 혈액 속의 포도당이고요. 뒷칸이 SG, 즉 연속 혈당 측정기 센서의 포도당이에요. 연속 혈당기가 시간차를 두고 혈액의 혈당값 추세를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은 시간에 측정을 하게 되면 값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혈당에 큰 변화가 없을 때는 체열계의 혈당이나 연속 혈당기의 값이 비슷한 반면 예를 들어 이렇게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포도당 농도를 보게 되면 혈액의 혈당값은 150인데 간질액의 값은 아직 124인 거죠. 반대로 혈당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혈액의 혈당값이 110으로 떨어졌는데도 간질액의 혈당은 아직 140인 거죠. 이렇게 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혈당 오차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연속 혈당 측정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패턴을 파악하고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비교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스펙 비교를 해드리고 구매하시는 사이트, 가격 비교, 실제 부착하는 방법, 그리고 오늘 내용에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어플을 잘 설치하고 활용하는 것까지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시면 리브레2와 덱스콤 G7은 외국산이고 케어센스 에어와 바로젠핏은 국내산입니다. 가장 일찍부터 출시돼서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됐던 것이 리브레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는 덱스콤 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케어센스 에어와 바로젠핏은 생김새가 비슷하죠. 두 제품의 제조 회사가 아이센스로 동일하더라고요. 바로젠핏은 한독 제품에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연속 혈당기를 차고 샤워를 해도 되냐는 질문도 많은데요.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요. 수십 몇 미터에서 얼마간 견딜 수 있는지 실험한 데이터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통 성인이 많이 하겠지만 더 어린 소아나 청소년이 해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연령 제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혈당 범위는 대략 40에서 500 정도까지 커버가 된다고 합니다. 데이터 전송 방식은 리브레는 1분마다 나머지는 5분마다 자동으로 측정해서 전송을 해주고요. 리브레는 이렇게 버스카드 스캔하듯이 핸드폰을 센서에 갖다 대면 바로 그 시각의 혈당값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 메모리는 꽤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자동으로 5분마다, 자동으로 1분마다 이렇게 혈당값을 측정을 해주는데 휴대폰이 멀리 있거나 연결이 끊길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측정된 혈당값들을 센서 자체의 메모리에 저장을 해두게 되는데 이게 다시 연결이 됐을 때
혈당값을 핸드폰으로 보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저 메모리 저장 시간보다는 짧게 핸드폰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데이터들이 손실 없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동 보정은 말 그대로 체열기로 나온 혈당값을 입력해서 오차를 줄일 수 있게 입력한다는 건데요. 리브레는 수동 보정이 안 되고 나머지는 어플에서 혈당값을 입력해서 보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동 보정하는 게 필수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선택으로 바뀌어서 귀찮거나 보정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사용할 수도 있지만 몇 번 보정을 하시다 보면 훨씬 더 정확한 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정을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정을 할 때는 혈당값이 비교적 안정적일 때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센서 가동 시간은 기계를 붙이고 예열되는 시간 같은 건데요. 기계를 몸에 붙이자마자 어플을 설치하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리브레는 1시간, 나머지는 30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구매하는 사이트와 가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는 각 공식몰이나 인터넷 최저가를 찾아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냥 싼 걸로 사면 되겠지 싶어서 공식몰이 아닌 인터넷에서 구매하실 수도 있는데 AS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보상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연단기마다 이 사용 기간이 다른데요. 리브레는 14일, 덱스콤은 10일인데 종료 후에 12시간을 추가로 주기 때문에 10.5일이라고 적었고요. 케어센스 에어와 바로젠 핏은 15일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매 가격과 사용 기간을 고려해서 하루 사용값을 계산해 보니까 5,000원부터 8,000원대까지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최저가도 매일 바뀌고 또 공식몰에서도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구매하시거나 또 정기 구매를 하시면 할인도 되니 본인의 계획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착용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각각 부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구매하시면 자세한 설명서가 들어있고 각 회사별로 동영상 자료도 제공을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AS를 받아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박스와 모든 구성품은 버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어플을 설치해서 사용하실 차례입니다.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연단기를 기껏 착용하고 어플 활용을 잘 못하시게 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연단기를 달고는 관찰만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이 기계를 통해서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관찰해서 끝나면 바뀌기가 힘들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어플에 부지런히 기록을 잘 하시고 남겨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플은 뭘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일단 각각의 연단계마다 공식 어플이 있습니다. 사실 기계 설명서에도 이걸 설치하라고 해서 누가 따로 말해주지 않으면 이 공식 어플 말고 다른 어플이 있는 것조차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공식 어플은 기능이 엄청 단순합니다. 좋게 말해서 직관적이고 단순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사용해보니 정말 너무 뭐가 없습니다. 그래프를 해석하기도 어렵고요. 사실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다른 어플들을 사용하다 보니 더 그렇게 보이는 것도 같아요. 회사마다 약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음식, 운동, 인슐린 투여, 약물 투여, 메모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그거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싶으시겠지만 이거를 보고 해석하고 데이터를 활용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해본 업그레이드된 어플 3가지를 비교해서 소개드려 볼까 합니다. 파스타, 글루코핏, 닥터 다이어리 이렇게 3가지인데요.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눈으로 보면 바로 차이가 보이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실제로 입력하는 것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 이케아를 갔을 때 아이스크림을 먹고 입력하는 모습입니다. 먹은 음식들을 입력할 때 오리지널 어플들은 이렇게 수기로 일일이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음식 내용이랑 양도 직접 적어야 해요. 먹은 시간은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입력하는 시간으로 저장이 되고요. 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리볼에는 메모 추가를 누르고 음식을 선택하고 근데 탄수화물 그람수를 입력하라고 나오죠. 1차 관문입니다. 이 그람수를 잘 알고 입력하기는 쉽지 않아서 저는 단 한 번도 입력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입력 안 해도 저장은 됩니다. 덱스콤 G7은 플러스를 누르고 식사 메뉴에 플러스를 누르고 식사 설명의 내용 입력, 탄수화물 입력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바로젠핏 어플에서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식사를 선택한 뒤에 날짜, 시간, 음식을 입력하면 됩니다. 근데 또 탄단지 그람수를 입력하라고 나오죠. 솔직히 이거 못합니다. 몇 번은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지도 않고 꾸준히 절대로 못합니다. 케어센스 어플도 바로젠핏과 거의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음식 입력을 하는데 탄단지 그람수가 웬 말입니까? 이렇게 자세히 일일이 해야 하나 머리 아프시죠? 근데 이제부터 업그레이드된 어플들을 보시면 신세계다 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인데요. 이 어플들로 아이스크림을 입력해 볼게요. 일단 파스타입니다. 첫 화면에서 바로 플러스를 누르고 푸드샷을 누르시면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을 하면 검색이 됩니다. 영양 성분, 칼로리까지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안 맞는 부분은 수기로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AI가 이렇게도 활용이 되네요. 글루코핏도 한번 볼게요. 첫 화면에서 플러스 누르고 푸드 렌즈를 누르면 촬영하면 끝입니다. 정말 좋죠. 자, 마지막으로 닥터 다이어리도 플러스 버튼 누르고 음식 누르고 촬영 누르신 뒤에 식사 시간 선택하고 입력하면 끝이에요. 내가 찍어뒀던 거를 불러올 수도 있겠네요. 이건 파스타와 글루코핏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팁은 사진을 불러와서 검색을 할 경우에는 내가 먹었던 시간과 지금 입력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시간 조정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저는 웬만하면 먹기 직전에 딱 찍어서 입력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시간 수정해서 입력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고 다음에 말씀드릴 혈당 예상 그래프도 볼 수가 있거든요. 파스타와 글루코핏의 경우는 음식이 검색되면 혈당 변화 메시지를 예측하고 알려줍니다. 이게 정말 또 강력하더라고요. 너 이거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올 것 같아. 주의해서 먹어. 라든지 이거는 혈당에 큰 무리가 가지 않을 거야. 안전해. 등과 같이 미리 알려주면 먹을 때 참고가 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음식에 대한 반응을 배워나가게 돼서 좋더라고요. 어플마다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달라서 검색이 정확하게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프렌치 토스트랑 아이스 카페라떼를 먹었는데 파스타로 찍으니 갈치구이와 아메리카노로 검색이 되고 글루코핏으로 찍으니 프렌치 토스트와 아이스 라떼로 100%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소름 끼쳤어요. 그리고 닥터 다이어리로 찍으니 삼각주먹밥과 카페라떼로 검색이 되었어요. 틀린 부분은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잘못 나온 건 지우고 검색해서 추가하면 되더라고요. 운동 입력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리브레의 경우는 메모 추가, 운동에서 강도 선택, 시간 선택을 해주시고 완료하시면 됩니다. 덱스콤의 경우는 플러스, 활동, 지속시간, 강도 선택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바로젠핏의 경우 플러스, 운동, 운동하는 시간 입력, 강도, 종류를 선택한 뒤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케어센스 에어와 바로젠핏은 동일합니다. 플러스, 운동, 운동하는 시간 입력, 강도, 종류를 선택하신 다음에 저장하면 됩니다. 공식 어플들은 나중에 혈당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상에 점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딱 내가 운동을 시작한 시점만 보이는 건데 업그레이드된 어플들은 지속 시간이 보인다든지 이모티콘을 다르게 해서 눈에 잘 띄게 표시를 합니다. 운동 입력하는 것도 더 편하고요. 내가 자주 하는 운동을 즐겨찾기 해놓을 수도 있어요. 운동을 했을 때 혈당이 쭉 내려가는 게 보여서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더라고요. 보통 식사하고 혈당 쟀을 때 혈당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랐거나 연당기를 한 경우에는 쭉쭉 올라가는 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 잘못하시는 경우는 스트레스만 받고 이 음식 먹으면 안 되겠네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한번 움직여 보세요. 인슐린이 없어도 근육에서 포도당을 흡수하기 때문에 혈당이 잘 내려가고요. 고강도 운동 없이 식후 바로 산책을 조금 하는 거라도 혈당이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이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연단기 사용하면서 이게 가장 좋았던 점이에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식사하고 몸을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파스타는 카카오 헬스케어에서 출시한 앱인데 이 파스타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스타가 아니고요. Personalized, Accessible, Supportive, Tech-Enabled, Affordable의 약자를 따서 파스타 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거라 처음에 연결하기가 굉장히 편했고요. 저는 새로 가입하고 아이디 비번 기억하는 게 은근히 귀찮더라고요. 화면 구성이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좋았던 기능 중에 하나가 음식을 먹으면 2시간 뒤에까지의 혈당 변화 자료를 따로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이게 없었으면 일일이 찾아야 하거든요. 내가 먹은 시간을 체크해서
2시간 뒤에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동으로 캡처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프 확대도 되고 일자별로 이렇게 옆으로 스크롤이 되는 것도 돼서 좋았어요. 다 편하고 좋았는데 아쉽게도 이 파스타 어플을 쓸 수 있는 연단기는 2026년 2월 현재까지는 2개밖에 없더라고요. 덱스컴 G7과 케어센스 에어 이 2개예요. 그러니까 리브레나 바로젠핏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파스타 어플을 사용하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글루코핏은 혈당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서 조금이라도 검색하신 분들이라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양닥터라는 채널을 운영하시는 양혁용 의사 선생님이 만드신 어플인데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들도 정말 많이 만드시는 분이죠. 파스타랑 화면 구성은 약간 다르긴 한데 저는 이 청록색이 되게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안전한 혈당 그래프는 청록색, 그리고 고혈당이나 저혈당에서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래프에 대한 분석된 데이터가 도움이 되는 게 되게 많았어요.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나면 이게 언제 나타나는지 표시가 되고요. 최고 혈당, 평균 혈당, 그날의 혈당 건강 지수도 이렇게 점수로 나오고 상위 몇 %인지도 점수로 나오더라고요. 오리지널 어플과 비교하면 제공되는 정보가 어마어마하죠. 이 글루코핏이 또 좋은 게 오늘 설명드린 4가지의 모든 연단기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파스타는 2가지밖에 안 됐잖아요. 유료로 사용하시면 1:1 코칭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스타와 글루코핏이 혈당 관리 다이어트에 포커싱이 되어 있었다면 마지막으로 닥터 다이어리라는 어플은 조금 더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혈당, 혈압, 심박수, 체중, 체성분, 운동, 약물, 케톤, 당화혈색소 등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연속 혈당기뿐만 아니라 체열 혈당계, 혈압계, 체중계 등이 기계랑 연동을 해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줍니다. 연동이 가능한 연속 혈당 측정기는 리브레, 케어센스 에어, 바로젠 펫입니다. G7만 안 되더라고요. 이 3가지 어플들을 보시고 내 스타일에 맞는 걸 선택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기 쉽게 연단기 기준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리브레는 글루코핏과 닥터 다이어리, G7은 파스타와 글루코핏, 케어센스에어는 모두 사용 가능, 바로젠핏은 글루코핏과 닥터 다이어리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생활하시다 보면 워치로 혈당을 보실 일이 있을 텐데 덱스콤 G7 케어센스 에어, 바로젠핏 사용 가능하시고요. 파스타로 연결된 것도 사용 가능합니다. 리브레만 워치로 사용할 수가 없네요. 마지막으로 연단기 자체에 대한 비교와 연단기 고르는 기준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도를 나타내는 마드 값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오차의 개념인데 이 숫자는 적을수록 좋고 각 연단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모두 10% 정도면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덱스콤 G7이 가장 정확하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네요. 이렇게 제가 실제로 동시에 4개를 착용한 게 사실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였거든요. 그래서 몇 번씩 중간에 이렇게 혈당값들을 비교해 봤는데요. 당연히 그래프의 전체적인 그 그래프 모양은 비슷했습니다. 케어센스와 바로젠핏은 같은 제조사에서 그런지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그리고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고정을 해줄 때마다 값이 정확해졌습니다. 각각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도 한번 살펴볼게요. 리브레는 1분마다 가장 짧게 혈당 측정이 돼서 좋았고 또 내가 궁금할 때 언제든지 현재 값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다른 연단기는 5분 동안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리고 보정이 필요 없다는 게 사실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안에서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보정을 못하니 정확도를 높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좀 진짜 개선이 좀 됐으면 하는 건데 1분마다 재진다고 했잖아요. 재지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따로 태깅을 하지 않으면 그 값이 안 읽혀요. 이게 그래프를 움직여봐도 값이 안 나와요. 다른 연단기는 5분에 한 번 재지긴 하지만 그 모든 값들이 그래프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리브레는 이게 안 나와요. 저는 이게 진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꼭 보고 싶다 하시면은 글루코핏에 연동을 시켜 놓으면 됩니다. 데이터를 다 보내서 1분마다 볼 수가 있어요. 글루코핏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리가 작아서 적어도 8시간에 한 번은 태깅을 해서 데이터를 쏟아내야 하는 것도 이해가 잘 되진 않았어요. 기술적으로 좀 많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앱들은 한번 붙여놓기만 하면 15일 동안, 열흘 동안 데이터 끊길 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리브레만 유독 워치랑 연동이 안 돼서 아쉽기도 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쓴 연단기가 리브레였는데 아쉬운 점이 가장 많았네요. 요즘은 좋은 연단기가 많이 나와서 저는 굳이 리브레를 사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G7은 유난히 다른 연단기보다 혈당값이 좀 더 높고 빠르게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정확도가 가장 높은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그 크기가 센서 크기가 작고 가벼워서 착용감이 제일 좋았습니다. 근데 너무 작아서 그런가 밤에 눌리면 저혈당으로 잘못 인식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큰 단점이 가격이 제일 비싸요. 제일 정확하고 작아서 편하고 다 좋은데 가격이 많이 비싸요. 하지만 내가
처음이라 좀 정확한 값이 필요하다. 그리고 파스타 어플을 사용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좀 비싸지만 그래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사용하는 지인이 있다면 저는 G7과 파스타 조합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케어센스와 바로젠핏은 같은 제조사라 정말 쌍둥이 같았는데 보정을 안 했을 때는 혈당값의 차이가 그래도 좀 있다가 보정을 해주면 해줄수록 그 값이 거의 동일해지더라고요. 워치도 되고 가성비도 좋고 해서 연당기를 좀 여러 번 꾸준히 사용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어센스는 제가 설명드린 모든 앱과 연동이 돼서 선택의 폭이 넓어서 좋았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4가지 연단기를 뗀 뒤에 실제 크기 비교를 위해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블에만 좀 유독 사이즈가 크고 G7 바로젠핏 케어센스는 사이즈가 아담합니다. 사용하면서 다행히 밴드들을 덕지덕지 이렇게 붙여놔서 떨어진 경우는 없었고요. 동봉되어 있는 밴드를 잘 사용하셔야 안전하게 끝까지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집에 있는 방수 테이프로라도 꼭 부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문에 걸려서 저희 집 애기가 뜯어서 못 쓴 경우도 서너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이 지나면 이렇게 근질근질하긴 한데 그래도 끝까지 붙이세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4가지 연단기를 비교해 봤는데요. 정말 많죠. 제가 몇 날 며칠 자료를 조사하고 만들어 봤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기를 바라고요. 제가 작성한 자료들을 따로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자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저에게는 약간 숙제 같은 거였는데 완성을 다 했으니 이제 앞으로 연당회를 통한 혈당 관리 팁들이나 음식 관련 실험 영상들을 쭉 올릴 예정이니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혈당 연구 약사였습니다.